이리 와. 원주까지 내려가면 파트너 뭐해? 당에 열심히 나오는 청년인데 네. 김민수 저녁 끝나고 내려가야지. 좀 그러니까 와서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청년이가 야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당에서는 뭐 최근에 좀 젊은 사람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무대도 세우고 젊은이들을 많이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저 김민수 청년은 우리 당의 집회에 열심히 나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연설도 좀 하고 하여튼 오늘 팟캐스트에서 한 1, 20분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헌법을 연구해가 잘못됐다는 걸 많이 방송을 하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젊은 인재 발굴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허평호 장군님께서 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민수 청년은 집회에 거의 안 빠지고 매일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당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원래는 전공이 헌법학이 아니잖아요. 부전공을 한 건가요? 그냥 한 거고 원래 전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헌법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헌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학점을 따고 그래서 탄핵의 부당성을 많이 이야기해온 그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좀 이야기 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나서 우리 장군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진보하는 우파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년간 역사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북볶음 문화재 진위 감정도 하고 위조 변조 비리를 이렇게 제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기자, 변호사, 법학교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메일로 그 문화재 비리를 수천만에 뭐 제가 합산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수천만에 제보를 한 사람이고요. 제가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그리고 기자, 그리고 변호사, 법학교수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문화재 비리 제보 전문가거든요. 문화재 비리 폭로 부분 비공인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제가 전현직 정치인, 공무원, 소위 우리나라의 슈퍼 울트라가 모두 무릎 꿇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씨, 민감용 씨 바지에 옷을 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력 정치인들 바지에 똥 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도 드릴게요. 작년에 조나라 법무장관이 정경심 씨 남편이 조나라예요. 네, 조나라 법무장관이 우리 참칭계래 문재인 씨하고 같이 작년 봄에 개헌안을 만들었거든요. 가짜 개헌안. 참칭계래니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격이 없잖아요. 가짜 대통령이니까 페이크거든요. 만들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조항이에요. 하나는 국가원수 조항, 또 하나는 사직 조항.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범죄 혐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예요. 작년 봄에.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해요. 그 정부장 대통령절에 국가원수 지위 조항을 삭제해요. 왜 삭제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인정한 거예요. 국가원수의 지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하고 특별한 그 혜택이 있거든요. 특별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조항을 신설했어요. 대통령 사직조항. 왜 신설했을까요? 없기 때문에. 불비.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사직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사직할 수가 없어요. 그 사직을 하려면 사직 근거조항이 있어야 돼요. 근거조항도 있어야 되고, 근거조항이 있어야 서식도 있고, 서식이 있어야 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하고, 사직원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뭘까요? 허가. 사직 허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반려. 사직원을 반려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접수하였다 해서 허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 사직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사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나라 법무장관하고 참신계의 문재인 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원수 지위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 사직 조항을 신설하는 걸 이제 시도한 거죠. 그게 뭐냐? 방증이죠. 대통령직을 찬탈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문재인 씨하고 조국 씨가 그 가짜 개헌안의 그 국가원수 지위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 사직 조항을 신설하는 그 시도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 조국 우리 둘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을 찬탈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자인한 거예요. 그 시도 자체가. 이제 더 그 헌법 전문을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헌법 65조가 탄핵 조항이에요. 1항 보시면 탄핵 소추 대상을 법률에 위임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법 보시면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 대상이 불비해요. 없어요. 국회법에 탄핵 소추 대상이 없어요. 그럼 탄핵 소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하죠? 헌법 65조 1항을 위반한 탄핵 소추예요. 2016년 12월 9일에 한 것은 따라서 위헌이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리고 2항은 탄핵 사유 조항이 없어요. 탄핵 사유 조항도 없고 조사 방법 조항도 없어요. 뭐 어떻게 조사한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국회법에 없어요. 사유도 없어요.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배할 경우에 소추를 한다. 이런 그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탄핵 소추 대상도 없고 탄핵 사유 조항도 없고 조사 방법 조항도 없고 헌법 65조 3항 보시면 직무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소추 의견서 송달받은 시각부터 탄핵 심판이 종료할 때까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심판의 종료와 동시에 권한 행세가 재개되는 거죠. 직무정지가 풀리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심리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각하를 하든 수리하든 또 수리한 후에 인용한다 선고하든 인용하지 않는다 선고하든 그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인 복귀예요. 헌법 65조 3항은 피소추자, 피청구인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직무정지에서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65조 3항. 그러니까 지금 헌법 65조 1항 위반했죠. 헌법 65조 2항, 헌법 65조 3항 위반했죠. 4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서 그 징계 절차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헌법 113조 보시면, 111조 보시면 헌법재판소 관장사에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을 관장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에요. 관장사이 아니에요. 징계는 징계위원회.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소속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인사혁신처 산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요.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심판만 관장한다. 그러니까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113조 1항에는 탄핵 결정에 관한 인연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탄핵 결정과 인연 결정이 다르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래서 헌법 65조도 사항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추 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송달한 시각이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이에요. 근데 그 권성동 법제사업위원장이 그 심판 청구한 시각은 2010년 12월 9일 17시 57분.
그러니까 심판 정부가 더 빨랐죠.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소추 절차와 심판 절차와 결정 집행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예요. 이 세 절차가. 그런데 그 소추 의결 절차가 종료가 되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 절차가 종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심판 정부 절차에 개시를 한 거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따라서 절차적 하자에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도 인용한다 선고를 하질 않았거든요.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뭐냐? 그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가, 인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파면한다는 그 개인적인 그 징계 의견을 표명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월권이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본인의 그 권한이 아닌데 한 것이죠. 그리고 징계에 보시면,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82조 1항은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서 임명권자가 처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야 돼요. 공무원을 징계하려면. 그러니까 징계처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임명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임면 대상자예요. 헌법의 공무원 임면조항 보시면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임면한다. 공무원을. 주어가 누구죠?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은 임면 대상자.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면 대상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임명할 수 없어요. 파면이든 해임이든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징계 요구서가 없어요.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가 없어요. 중앙징계위원회가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징계의결서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 왜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의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출석 통지를 하는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개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도 없고, 그 대통령께서 출석하셨으면 그 중앙징계위원회 CCTV 영상이 촬영됐을 텐데 CCTV 동영상도 없어요. 징계 회의록도 없고, 그리고 징계처분사에서 또 없어요.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없었어요. 2017년 3월 10일. 그런데 그 17시에 황교안 씨가 그 선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날 3월 11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도 무효고 징계도 없었는데 이제 선거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리나 거론 대상이냐? 대통령은 거리나 거론 대상이 아니고 선위. 대통령은 선의를 거예요. 국가원수는 선의를 하고요. 국가가 원수가 아닌 다른 그 낮은 하위의 선출직들은 거리나 거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을 하고요. 사임 통지서에 기재해서 사임을 해요. 그리고 거리가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직, 그리고 권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임 통지서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사직과 사임이 수리가 되면 그 거리 통지서하고 권원 통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련해서 거리나 거론을 결정해요. 그런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선의 대상이고 거리나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조항도 없고 근거조항도 없고 서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임기 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임기 만료일부터 70일 내지 40일에만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셨잖아요. 따라서 개헌 국민투표일이에요. 2017년 5월 9일은 개헌 국민투표일인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개헌을,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안 한 이유는, 그 당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개헌을 했으면 그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야 돼요. 그 당시 분위기가. 따라서 안 한 거죠. 그리고 대선으로 바꾼 거예요, 걔네들이.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탄핵도 무효고 징계도 없었고 무효고 그리고 거리나 거론 대상도 아니고 선의 조항도 없어요. 대통령실 때는 취임하고 임기 만료만 있어요. 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하셨잖아요. 근데 임기 만료일이 2018년 2월 24일 자정이에요. 근데 임기 만료가 안 되셨죠. 근데 2017년 5월 9일에 위헌 선거를 한 거죠. 부정선거예요.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임기 단축 조항이 없어요. 임기 단축 조항도 없고 선의 조항도 없어요. 따라서 임기를 단축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리고 선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거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론도 되지 않아요. 왜? 거론 조항이 없어요. 선의도 안 돼요. 왜? 선의 조항이 없으니까. 임기 연장은 되나요? 안 돼요. 임기 연장 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임기 변경도 안 되고요. 선의도 안 되고요. 거리도 안 되고요. 거론도 안 돼요. 따라서 선의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리 선거도 실시할 수가 없고 보궐선거는 당연히 실시를 못하죠. 왜? 거리나 거론 대상이 아니니까. 위헌 선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프시면 병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검찰이든 뭐 징계위원회든 뭐 선관위든 국가기관에 출석하는 게 공가거든요. 공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공가나 연 20일을 연가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사저도 이거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대통령이 그 사고 중이니까 재직 중이시죠. 근데 형사소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죠. 그리고 재판관이 없는 때고 법관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관이 없어요. 따라서 재판관이 없고 공소제기가 무효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되고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는 위헌 선거 무효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은 뭘 하셔야 될까요? 직무 복귀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 우리 김민수 청년이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해 연구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전국 현안에 대해서 우리 허평한 장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인수 청년 왜 가노? 몇 살이에요, 금년에? 44입니다. 44 또 청년이가. 축하한다, 수고했어.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강의하면은 참 듣기가 힘들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진짜 보니까 대단한 청년 같아요.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당의 도배네. 앞으로 진짜 법률 자문을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아니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날도 추운데 내가 여러분한테 뭘 골치 아픈 얘기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네 이거. 하세요. 할까요? 네. 점입 강행이라든지 이제 첩첩산중이 큰일 났어. 저는 어떤 경우도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 시골에 촌놈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자신이 없어 하거나 미래에 대한 절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왔는데 정말 최근에 이 문재인 정권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걱정이 돼요. 지금 11월 12일은 이 두 달 사이에 특히 이달 중으로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달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 뭐 보수 대통합이다 이게 지금 저 한교안 씨가 카드를 던져놓고 저 한데 저게 다 매달려 있는데 저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 지소미아 방위비 협상 이 두 개가 이 잘못되면 정말 우리 안보 축이 무너져 버려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온다 이거죠. 이 지소미아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몰라요. 지소미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영어로 한 걸 두 문자만 따가지고 요약한 게 지소미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한미일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거는 한일 간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정보를, 그 정보라는 게 군사 정보입니다. 대북 정보죠. 이거를 서로 공유하고 협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된 때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했어요. 그전에도 한일 간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이거는 단순히 한일 간에 일본과 우리만의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은 안 되니까, 우리가 워낙 반일 감정이 세고 또 중국이 저지를 하고 하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하자는 놈은 완전히 친일파 역적으로 다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자고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한일 간의 정보 보호 협정이라도 확실히 맺어 놓으면 한미 동맹을 추구하는 한미 연합 작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은 한 거예요. 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23일까지가 유효합니다. 이게 2년마다 이게 뭐 연장하는 뭐 이런데, 그래서 자동 연장이 돼가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만 하면 자동 연장되는 건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해버렸어.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면 22일 자정까지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열흘 사이에 이 문제가 슬기롭게 다시 복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협상이 이게 난관에 딱 부딪힙니다. 지금 5억 불 내놔라, 50억 불 내놔라, 60억 불 내놔라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돈으로 5조냐 6조냐 하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한 30% 인상시켜줘 가지고 1조 389억을 협의를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거 줄 때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를 하자 해서 수용을 했는데, 이거를 5배로 올려준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 감정에 이걸 그냥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생들이 주한미 대사관 담을 넘으면서 외친 구호가 방위비 5배 인상이 웬 말이냐, 미군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 주사파 핵심 아이들이 교묘하게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해나온 거예요. 차마 처음부터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 깨자고 하면은 이 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설득력이 약하니까 일본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강제징용자 보상법을 이걸 국회 법원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대법원에 판결을 안 하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걸 워낙 저쪽에서 하니까 받아들여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뒀어요. 결론은 안 내리고. 그래서 안 내리고 둬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금 잡아넣은 거예요. 직무유기로 재판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합당하다,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배상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강제징용을 갔던 회사들, 주로 미쓰비시라든 이런 한국에 있는 회사들 자산을 동결해서 압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빼들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그걸 치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아베, 일본 정부에서 아베 입장에서는 64년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그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 해결됐다. 그 당시 실제 그걸 포괄적으로 다 했어요. 연기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 정권에서도 그동안에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좀 잘 수렴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적절한 보상을 우리 정부에서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놈은 정권에서 누가 합니까? 그걸 안 하죠. 그냥 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씨 그 대선 때도 저 캠프에 찾아왔어요. 그 대표들이 저 캠프에 와 있어요. 박지원이가 데려가려는 거를 어떤 분이 그리 가면 안 된다. 허장훈한테 가자 해서 저 캠프에 한쪽 방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와 있어서 내가 잘 들어서 알아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억울해요. 예. 이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우리 우파 정권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덮어놔버렸어요. 덮어놔버렸어요. 예. 근데 이놈의 정권에 와가지고 일단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려면 한일 관계부터 이걸 파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론을 헌재에서 김명수 보내가지고 망치 두드려 부는 거야. 저 촌천지검장 하는 시골 촌놈을 데려다가 갑자기 그냥 큰 감도로 써가 대법원장 앉혀놨어. 그 시켰대로 하는 거지. 원래 공산주의자들은요, 저 밑에 있는 놈을 한 5단계 올려가 감도를 줍니다. 막 그리 줬잖아요. 막 그리 줬어요. 저면 그놈은 죽을 똥 살 똥은 말도 없는 거야. 그 망치 두드려가 통과시켜버렸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그리 나오는 국채 간의 협약을 무시하고 번복하는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직접 공격은 못하고 화이트리스트 무역 교류 보호를 하는 대상 국가 12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외시켜버린 거야. 그 구실을 대야 되니까 그 구실은 너희들 불화수소 핵무기도 만들고 항무기 만든 원료를 많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북쪽으로 불량국가라고 그랬지. 북쪽으로 참말 얘기하면 불량국가에 넘어가는 거 밝히라 하면서 이거 하기 전에는 한다고 딱 선언해버려요. 잘했어. 그러니까 지소미아 정보보 협정에 파기 선언을 해버려요. 그 당시에 어떤 놈이 글을 썼더라고. 군사 전략가라는 어떤 놈이 글을 썼어. 지소미아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화이트 국가를 번복시키는 전략적으로 카드로 쓰라 하는 걸 내가 봤어. 이런 얼핏 얻은 새끼들이 있고 그걸 하나 안 하나 아마 그것도 쉽게 쓰는 건지도 몰라. 이놈들은 딱 수선이 돼 있은 거야. 그래서 이까지 와버렸는데 이제 미국이 큰일 난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에서 저기 이 앞에서 좀 주세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유 질서를 지켜야 되겠는데 한미 삼각 협조 체제가 안 되고 그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을 해가지고 미일 동맹 축으로 해서 견제를 하는데 이 삼각연합 동맹이 되면은 아주 좋겠는데 한국이 자꾸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조 내라 6조 내라 하는 카드를 딱 내놓은 이유는 너희들 한미동맹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지소미아 문재인 씨가 저 폐기선언 한 거를 다시 번복하면서 그래 뭐 없던 걸로 하고 그거부터 단초를 풀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부터 지금 금주 말이라도 대책위를 해서 국민 여러분도 수립하고 약간의 체면을 좀 얻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국민 여론 조사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 여론 조사를 탁 해서 진짜 폐기를 원하느냐 다시 복귀를 원하느냐 해가지고 뭐 복귀를 원하는 여론이 좀 높다 그래 국민 뜻이니까 따르자 해가지고 일본한테 야 우리 국민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하고 하라고 그런다 다시 취소하겠다고 살짝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화이트리스트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그걸 너희들 보안도 포함시켜 주마.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징용적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서로 논의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분담하고 해서 이렇게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똥고지만 부리는 건지 진짜 파탄을 시켜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서 그러는 똥꼬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똥꼬지 부리고 있다고. 바로 이게 완전히 거덜내서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서 그냥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선을 해서 한다는 손 들어보세요. 하하, 이게 더 많네.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어느 거로 가더라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야. 문제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선대를 망하는 건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소미아 방위비 협상은 금년 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한 달 반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 미 합참의장이 오고 미 국방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합참의장은 합참의 군 소뇌끼리 MCM이라고 해서 군사전략회의를 하는 게 매년 연례 하고 있고, SCM은 안보전략회의를 장관들끼리 하는 회의입니다. 이게 동시에 들어와요. 이 동시에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실무 차관들은 지난주에 다 왔어요. 너가 다 할 얘기 다 하고 갔다고. 너희들 우리하고 동맹 맺고 이리 제대로 가려면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 하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그전처럼 너희들 노무자 인건비하고 주한미군 우리 가족들 군인들 숙소 건설 보수 유지하는 정도 예산만 우리 받으면 되는데, 일본하고 너희들이 등을 지면은 이거 우리가 전략사상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이 몽땅 돈이 부담이 우리가 너무 크니 너희들이 그걸 맡아달라. 그게 50억 불이다 이거야. 지금 요구하는 게 논리를 그리 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 얘기를 했어. 그게 깝깝해지는 거야. 그래 만약에 이 정부가 더불당 저 친구들도 아무리 저희들이 뭐 그래서 하는 미군 나가버리고 한미동맹 깨져버리면 이 나라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양식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알 거라고요. 우리 언론들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양심 있는 언론들은 안다고요. 그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테이블에 50억 불을 가지고 5조다 6조다 안 된다 된다 하면서 막 언론에서 저 좌파놈들이 퍼뜨리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반미로 다 돌아서 버리는 거야. 내 자신도 그래. 나도 그래서 조대표가 엊그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내길래 나도 만약에 이번에 1조 주던 거를 5조로 줘야 된다고 미국이 때를 쓰고 그걸 해야 안 그러면 뭐 철수한다 공갈치면 나가라고 그랬어 내가. 그때는 죽든 살든 맨주먹으로 우리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내 같은 놈도 화가 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자식들이 그걸 노리고 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주한미군의 한미연합사 체제의 그 방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50조도 더 훨씬 넘는, 우리 국방비를 몽땅 틀어 한 45조 되는데 우리 국방비를 몽땅 다 틀어도 그거 한 시스템 옮겨지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이 5조가 문제가 아니고 50조를 줘도 아깝지 않는 전쟁 억제 역할을 하고 우리 방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국민 감정이. 그래서 제가 깝깝해진다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면서 투쟁하고 네. 편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네. 이번에 저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 협정
방위비 분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돼서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네. 부처님 믿는 분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네. 조상 믿는 조상께 기도하자고. 네. 기도가 1번입니다. 네. 두 번째, 편지 쓰자예요. 편지. 문재인한테도 편지 쓰고 트럼프한테도 편지 쓰고 국회의장, 여야 사무총장, 원내대표한테도 다 편지 써라. 너희들 다 좋은데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에는 적극 복귀해라. 해라. 그리고 방위비 협상 슬기롭게 해줘라. 그 복귀만 되면 내가 볼 때 2조 이내 협상이 됩니다. 지소미아 복귀만 되면 2조 이내에 1조 한 5천억 정도 내가 볼 때는 협상이 돼요. 그 정도는 우리도 올려줄 여기가 있다 이거야. 2조까지 줘도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 감정상. 근데 5배를 올리든 한 해 사이에 올리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놓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한일 정부가 탈퇴하고 한미동맹까지 깰 거냐 이놈들아. 우리하고 같이 갈 거냐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깨고 우리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겠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편지에 써서 우리 국내 지도자들한테는 보내자. 트럼프한테는 정말 고마웠다. 그동안에 당신이 참 나름대로 김정은이 잘 따라와서 큰 충돌 없이 지금까지 온 거는 당신의 아주 뛰어난 협상술과 역량이 덕분이다. 고맙다. 그러나 방위 분담금을 50억 불을 10억 불 초동물을 50억 불을 갑자기 요구하는 이거는 무례한 처사고 우리 국민들의 보수 프로 아메리카는 미국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거 하는 거는 당신이 한국과 동맹을 깨자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거둬들이라 하는 편지를 쓰자 말이에요. 이거 쓰는 사람 알겠어요? 미국 의회 의장한테도 쓰고 상원의장, 하원의장한테도 쓰고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 장관, CIA 국장,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 여러분들이 인맥이 되었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쓰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우리 동포 지도자들한테도 편지를 쓰자. 당신들 잠자지 말고 이 문제를 미국 정부한테 트럼프 만나서 좀 하고 해서 어떤 경우든지 합리적인 조정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이런 울음 품하지 말아라 하는 편지를 쓰자 이거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투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투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지소미아 갖고 저 기자회견 때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요 동지들도 이 전체도 보니까 지소미아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조국이 구속이 아니야 지금. 그까지 그거는 뭐 하든 말든 나중에 그거는 그 큰 문제가 아니야. 안 하면 안 한 대로 더 더러운 놈 되는 거니까 하면 하는 대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소미아를 폐기 선언한 거를 폐기하고 다시 복귀하는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을 슬기롭게 해서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계속 카톡방이고 어디고 다 오늘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도 늦었는데 밤늦게까지 참여해서 감사하고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면 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나라 우리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허평환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이제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내일
그 마커 릴리 미 합참의장 대단한 자리죠. 일본의 아베하고 회담하고 내일 아마 한국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내일 들어오는 14일 날 여기서 지금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최후 통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운영 전략, 이게 뭐냐,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그 군사활동까지 탐지하는데 동해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그 군사활동, 북한의 잠수함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 한미 동맹이 축을 허무는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듯이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들이 그걸 지금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그저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연구제에 대한 선임연구원하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또 각자들도 얘기했어요. 지소미아는 정말로 이거 한미동맹의 이게 핵심인데 한국 정부가 최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22일 날 파기시켜버리면은 이 정부의 메시지는 뭐 명확한 겁니다. 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안보 문제는 한번 절단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6.25 때 죽은 분들 500만 명 사상난 분들 돌아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경제야 다시 재건해서 일으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아마 장군님 말씀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저기 김기수 변호사님 지난번에 모셨었죠. 네. 모시고 공수처법 문제 그리고 조국 정경심이 지금 구속하려면 사법적으로 어떤 제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김영선 정지만 가수가 오셔서 여러분들 춥다고 율동을 통해서 또 잠깐 노래 좀 해주시면 재능 기부를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뭐 오늘은 정말 이 정도 하시고 노래하고 추우시니까 끝나고 내일 5시에 또 여기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어째 두고 갈까요? 내고 갈까요? 아, 내고 가야 돼. 박근혜 파핵무용 무죄석방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탄핵무효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